자, 먼저 단기 기회로 볼 만한 종목들, 단기 유망주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께서 다 갖춘 종목입니다 하고 네,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한욱 소장님께서는 히트다 히트. 네, 이 종목이 히트인 것 같은 느낌. 자, 그다음 이경락 대표님께서는 기다려줘. 밑에 김광석이라고 적은 건가요? 네. 기다려. 이 노래 이 종목을 보면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떤 종목들인지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기다려줘. 네, 득산 테코피아. 자, 그리고 히트다 히트, LB 세미콘. 다 갖춘 종목입니다. 캠시스 주셨는데요. 자, 단기 유망주로 준비한 이유 간략하게 일단 좀 듣고 잠시 좀 더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시스 다 갖춘 종목일까요? 예, 지금 이제 시장의 중심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전기차 주들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뭐 연초부터 아주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물론 이제 시험용이지만 판매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대폰 쪽,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휴대폰이 이제 카메라 채택수가 상당히 이제 증가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또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핫한 어떤 이슈는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원래 카메라 모듈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소형 전기차까지 생산을 하고 있는 캠시스. 사실 뭐 관련 이벤트 때문에 주가가 제법 올랐다가 좀 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네, 반등 나올 만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트다 히트, LB 세미콘. 네.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으신 네, 걸까요? 히트다 히트는 이제 코미디언이 이제 유명한 이제 그런 이제 인기 이제 그 발언이었죠. 이런 게 말이 있었죠. 뭐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한번. 뭐 누가 그랬죠, 개그맨인데 히트다 히트 뭐 이런 말을 했던 게 있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아주 있습니다. 옛날 프로를 보신 것 같은. 근데 이제 히트다 히트, 히트가 두 번 들어갔잖아요. 네. 빅 히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히트다. 네. 빅 히트 엔테인먼트. 네. 시청자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제 DPC를 갖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DPC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초급등세를 갖다 보이고 있죠. 아직 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제 이 빅히트 엔테인먼트가 지난번에 2월 4일에 일단 이제 뭐 상장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정된 것이 없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들 좀 해석을 해보면은 공시를 갖다 한 것도 아니지만은 확정된 것이 없다. 확정을 갖다가 하지는 않았지만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확정해서 일단 발표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후에 상장을 갖다가 계획하겠다. 이런 뜻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DPC가 이제 그렇게 급등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상장을 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DPC도 일단 3대 주주로서 지금 이제 한 2, 3%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급등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시하는 이제 이 LB 세미콘도 바로 지분을 갖다가 5% 내지 10%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현재 또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한 번도 오르지 않고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상장 시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말이 많은데 지금 3조에서 4조 정도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한 10%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평가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짐작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갖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이 BTS 관련주로 좀 인지가 되고 있는 기업이죠. LB 세미콘. 자, 어쨌든 뭐 최근에 BTS 관련된 이슈가 막 불거지고 있는데 DPC는 급등하는 반면에 LB 세미콘은 크게 힘을 내는 걸 못 보면 좀 힘은 없는 같은 느낌도 좀 들긴 들지만 어쨌든 관련된 네, DPC 후속타로 나올 종목을 준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좀 더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다려줘 김광석. 네. 자, 이 종목 이거랑 득산 테코피아랑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지금 이제 OLED 그 색깔을 담당하는 소재 기업 덕산 내역으로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삼성 SDI도 뭐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에요. 삼성 SDI도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덕산 테코피아만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달라고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동사가 이제 작년 8월 2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일이면 딱 6개월. 그 6개월 동안 보호회수 물량이 이제 안 나오다가 지금 2월 2일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보호회수 물량이 벤처금융을 통해서 15.7%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그 사고자 했던 사람들도 그동안 망설이다가 드디어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2월 2일이 지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매수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호회수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크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렸던 자금들, 그동안 기다려줬던 자금들 이제 서서히 자금 집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려줘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신규 상장 기업인데요. 자 일단은 뭐 득산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아직 안 간 종목이다 하고 네,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세 종목의 내용들, 자 어쨌든 지금 뭐 단기 우망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 나올 만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캠시스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캠시스는 그래도 뭐 일각에서는 뭐 카메라 모듈 쪽 실적은 좋지만 요즘 뭐 경쟁자 좀 붙는 분위기라서 뭐 생각했던 것만큼 실적 안 나올 가능성 이런 얘기도 사실 있긴 하고 또 소형 전기차 뭐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그거 뭐 팔아서 이익 늘어봐야 얼마나 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분위기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뭐 시각 자체는 저는 뭐 많이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하고 있는 아까 이제 사업 구성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올해 이제 IT 섹터들 주목을 할 때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스마트폰하고 반도체하고 전기차하고 이 세 가지 섹터가 가장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그 동사가 업을 거의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이제 5G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이라든지 그다음 클램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나오면서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고사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뭐 지난번에 이제 애플이 우리가 나왔을 때 인덕션이다 이렇게 놀렸을 때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카메라 모듈 수가 많아이다 보니까 인덕션처럼 그렇게 이제 보였었죠. 그만큼 이제 카메라가 많이 좀 디자인상에 있어서 좀 불편하게 보이지만 많이 달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탑재량이 증가될수록 수익성은 더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개발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인데 물론 이제 이게 아직 시험용으로 이게 출시가 되고 있고 그게 뭐 지금 이제 상용차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수요가 확대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동사 같은 소형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도 분명히 틈새 시장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오늘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2035년도부터 내연기관차는 이제 전혀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제화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걸 봤는데요. 2035년부터 못 판다 그러면은 과연 2030년 전부터 전기차 아니면 다른 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50억에서 60억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카메라 모듈 쪽에 이제 성장성이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을 정건사 쪽에서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냐면은 한 190억대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연간 기준에서 600억에서 650억 정도까지 올해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맞지 않더라도 한 50% 정도만 맞아도 저는 동종목이 대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밖에 나가질 않거든요.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이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캠시스 최근에 단기간 급등을 했다가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리가 좀 나오고 있는 찰나에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꺼져버린 상태인데 자 어렵게 좀 밀렸을 때를 좀 기회로 볼 만한 종목이다 하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지금 몇몇 최근에 보고서 내용을 좀 두들겨 보니까
원래 한 6, 7천억 정도 매출하던 회사인데 이제 올해 매출 1조 정도 나올 것 같다. 지금 보고서 좀 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추 보니까 생산 캐파도 좀 증설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꼼꼼하게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이어서 자, 종목 우리 한옥 파트너님의 LB 세미콘. 자, 어쨌든 뭐 BTS 관련 이벤트긴 한데 글쎄요. 이 빅히터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뭐 정말 상장이 되고 비싸게 된다면 분명히 호재가 되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 몇 가지 좀 찍어주시죠. 사실 지난번에 그 저 DPC 이야기할 때 잊어먹고 있었죠. 아니요, 좀 다 기억하고 매부를 있었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제 사실 뭐 이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종목 자체는 IT주입니다, 사실. 네. 반도체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일단 범핑을 갖다가 일단 생산 제조해 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메모리 이제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이 비메모리 분야는 이제 삼성에서 일단 투자를 갖다가 많이 할 것을 갖다가 이미 이야기해 놓고 있는 상태 있고 또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그 수혜를 갖다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삼성자의 어떤 가전이라든지 IT 이 기기가 전방 산업입니다. 때문에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일단 역시 삼성이라든지 또는 다른 가전에서 LG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단 이제 상당히 지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일단 최고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이제 일단 수요처를 갖다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범핑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비중이 일단 20%까지 높아졌습니다.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늘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좀 늘어나는 이런 경우도 이제 뒤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순수한 일단 고유의 어떤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LB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100%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일단 이렇게 5%에서 10% 지분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그 관련주들이 상장을 또 올해 안에 이제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근데 작년에 일단 이 종목 갖다가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엄청나게 이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DPC보다도 오히려 이 LBCM이 더 많이 올라갔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IT주가 일단 그렇게 잘 올라가는데도 아직까지는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숨고르게 나서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떨어졌다가 약간 이제 들어올리고 약간 휴식 국면을 갖다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일단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일단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우리가 지난 2월 4일 날 일단 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이번 바이러스 문제를 해가지고 연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 연기가 되면서 일단 다시 이제 일정을 잡아서 발표를 하겠죠. 그 하는데 이제 상장에 대한 어떤 계획도 발표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일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그런 앞으로 사업 어떤 계획을 갖다 일단 할 텐데 그렇게 이제 본다면은 사실상 이 종목은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도 미리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상승의 모멘텀이 앞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일정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의 상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사야 될 그런 시점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좋은 주식은 안전한 가능성 있는 기업, 그러니까 어떤 뭐 실적이 받침이 돼서 크게 빠질 가능성은 없는데 뭐 또 이슈가 있어서 한번 붙을 가능성 있는 거 이런 기업이 좀 좋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LB 세미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필수 공정이 범핑 분야인데 이 범핑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익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다 또 이 BTS 지분 가치까지도 좀 있으니까 이런 일정까지도 좀 엉켜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시점이다 하고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경락 파트너의 득산 테코피아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은 사실은 신규 상장주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기업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2차전이랑 반도체를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숨겨져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보석 같은 종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덕산 테코피아를 제일 먼저 일단은 골랐습니다. 이 동사는 사기 캐릭터예요. 이제 사기꾼 캐릭터가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OLED 소재 기업 중에 덕산 네오로스는 다 아실 거예요.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빨간색을 담당하는 게 또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게 덕선 네오룩스고 그린 호스트를 담당하는 게 삼성 SDI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동사의 소재가 5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내가 만약에 100개의 그린 호스트를 만든다라고 하면 50개는 동사의 소재 가지고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는 90% 레드 호스트를 만들 때 90% 동사의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내 그린 호스트와 레드 호스트는 동사가 과점하는 그런 소재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재 업체들의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삼성이 최근에 낸드 플래시 투자 확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버용 낸드가 부족하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여기에 낸드를 적층으로 쌓아주는 HCDS라는 그 전구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헥사이클론 디실란이라고 하는데 요 삼성전자가 쓰는 헥사이클론 디실란의 또 55%는 동사가 또 만들어냅니다. 낸드나 또 비메모리 반도체 만들 때도 헥사이클론 디실란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뭐 디램도 당연히 동사가 이제 5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삼성전자의 많은 부분 사랑을 받는 삼성그룹의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많이 뜨죠. 동사를 이것 때문에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SK 이노베이션에서 만드는 전극 보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극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역할인데 요 첨가제거든요. 뭐 경쟁업체로는 첨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동사가 만드는 이 첨가제가 어디에 쓰이냐면 배터리의 수명 연장도 있겠지만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해줘요. SK 이노베이션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어요.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SK 이노베이션 GV, 그러니까 제네시스 시리즈 전기차 시리즈에다가 SK 이노베이션을 탑재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했죠. 18분 만에 완충되는 걸 만들겠다. 동사에 제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극 보호제가 들어가야 돼요.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갤럭시 폴드 많이 쓰잖아요. 이 휘는 디스플레이 그 휴대폰 많이 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그 PI 필름에 들어가는 모노모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사가 만들어서 어디로 수출하냐면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과 코오롱 인도로 수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판매를 해줍니다. 코오롱 인도는 국내에 사니까. 그만큼 소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근데 주가가 못 갔죠. 6개월 동안 보호회수 물량이 나올 것을 찝찝해하던 자금들이 쉬고 있었고 이제 보호회수 물량이 나오는 구간에 오히려 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종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말씀 들어보니까 참 대단한 기술력 있는 기업인데 어쨌든 신규 상장하고 이 보호예수 물량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 좀 엉켜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막 나오겠네요. 이 나오는 시점을 오히려 좀 길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